시청자, 무너진 그 상판 바로 아래로 붕괴 1분 전까지 열차가 지나다니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 한복판 서소문 고가 차도가 철거 공사 도중에 주저앉았습니다. 3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사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전 그날 새벽에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상판이 이 점 9cm, 그러니까 29mm가 주저앉았어요.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명백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작업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나 철도공사의 주변을 통제해달라는 요청, 그것조차 없었어요. 여기서 2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첫째, 무너질 게 보이는 그 구조물 아래로 왜 열차는 계속 다녔을까요? 둘째, 철거 설계 도면에는 반드시 크레인으로 고정한 뒤에 절단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사고 직전 현장 어디에도 크레인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3겹으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떤 구조를 드러내는지 먼저 하나만 흘려두겠습니다. 추락을 막는 낙하물 방지망, 그 설치 비용 4,730여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받쳐줄 버팀대와 지주는 깎인 게 아니라 아예 발주조차 되지 않았어요. 안전자재는 발주도 안 했는데 정작 긴급용역 발주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어디에 진짜 급했던 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철거 사고가 아닙니다.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속도를 먼저 택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상파 첫날 보도만 보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정도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둘째 날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 미흡함 위에 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건 지상파 단신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잘려나간 상판부터 보고, 그 다음에 깎여나간 예산을 보고, 마지막에 이게 왜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인지를 봅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철거하려면 상판을 받치는 대들보, 현장에서 거드라고 부르는 그 큰 볼을 차례대로 하나씩 잘라서 제거해야 합니다. 순서가 곧 안전이에요.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곳 그 반대편에서도 절단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JTBC 취재 결과 상판 위에 올라가 있던 장비가 3대였고 각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 대에서는 작업으로 인한 불꽃까지 튀고 있었어요. 무너진 곳의 반대편에서까지 동시에 자르고 있었다는 건 단순히 빨리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판이라는 구조물은 양쪽이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균형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 양쪽을 한꺼번에 끊어 들어가면 어느 순간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며 무너지는 임계점이 옵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이 정확히 언제 올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은 한 줄씩 받쳐가면서 자르라고 못 박아 둔 겁니다. 그 순서를 건너뛴 순간 현장은 운에 맡겨진 셈이 됐어요. 사실 이 현장의 해체 작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상판을 잘라내기 시작한 지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한쪽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 2달 동안 상판은 여기저기 미리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의 설명이 섬뜩합니다. 미리 다 잘라놓으면 결국 받쳐주는 게 사라지니까 그냥 제 무게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두는 그 순간부터 그 상판은 사실상 시한폭탄이 됐던 셈입니다. 이게 바로 가절단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상판을 드러내기 전에 미리 줄줄이 잘라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한꺼번에 인양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됩니다. 빠르죠. 그런데 매뉴얼은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붕괴를 막으려면 크레인을 먼저 설치하고 한 줄 한 줄 와이어를 건 다음에 절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처음에 시공계획서대로 순차적으로 절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인한 현장의 실제 모습은 그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JTBC가 서소문고가 철거 설계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그 도면의 노트, 강조 표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크레인으로 부재를 고정한 후 절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상판 어디에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묶어야 하는지 그림으로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면대로 했다면 상판에 구멍을 뚫어 묶고 양쪽에서 크레인으로 잡아 고정한 채로 잘라나갔어야 합니다. 근데 사고 직전 현장에는 크레인이 없습니다. 한 대도요. 시공사 측은 크레인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그건 하부에 부대 시설이 없을 때 하던 것이고 아래로 철길이 지나가서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해요. 크레인을 둘 자리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과 돈의 문제 아니었느냐는 거죠. 더 답답한 건 그 다음입니다. 서울시는 26일 새벽 29mm 처짐이 발생한 직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방향 크레인을 설치한 뒤 와이어를 결속하고 절단을 진행하겠다. 문서상으로는 맞는 말을 적어둔 겁니다. 그런데 그 크레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고관은 무너졌고 세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요. 단차가 확인됐을 때 무너질 위험이 있는 그 구조물에는 안전기둥, 그러니까 받쳐주는 보강재라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위험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받칠 것을 세우지 않은 채 작업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절차가 깨진 게 아니라 절차를 깨라고 등을 떠민 구조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간단해 보입니다. 시공사가 매뉴얼을 안 지켰다. 가절단으로 빨리 끝내려다 사고가 났다. 시공사 책임이다.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건 법적 처벌로 쭉 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한 단계만 더 내려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누가 그렇게 빨리 끝내라고 했을까요? 누가 공사비는 충분히 주지도 않으면서 독촉만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정작 안전자재 그 자체를 깎았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번엔 외양간을 고칠 돈마저 미리 아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왜 이렇게 돈과 시간이 움직였나로 한 단계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깎인 예산을 다시 보죠. 구조물을 받쳐줄 버팀대와 지주는 발주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비용 4,730여만 원도 삭감됐어요.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려면 상식적으로는 먼저 그 구조물을 받치는 보강 공사를 한 다음에 철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강에 들어갈 예산이 단계별로 깎여나갔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여기서 공사판에 생리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해체 공사를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른바 돌관 공사라고 해서 인력과 장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투입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그만큼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장비를 더 넣으려면 당연히 돈이 더 드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공사비를 넉넉히 준 것도 아니면서 빨리 끝내라고 독촉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은 묻고 두고 속도만 요구하면 현장은 결국 어딘가에서 비용을 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필 가장 빼면 안 되는 안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시공사가 잘못했다는 건 너무 명백하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법적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런데 발주처인 서울시는 그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체입니다.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엇을 했는지, 독촉은 누가 어떤 강도로 했는지 이걸 다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발주처가 돈은 묶어둔 채 빨리만 외치면 그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무리한 가절단도 빠진 크레인도 따지고 보면 그 압박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아꼈을까요? 여기서 10개월 전 영상 한 편을 보셔야 합니다. 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시작되던 시점에 당시 서울시장이 현장에 나와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분짜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는 노후화된 고가를 철거하는데 그 바로 아래로는 열차가 하루에 100대, 200대씩 지나다니고 그 옆으로는 오토바이와 차가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은 안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먼저 나온 건 불편과 소통이었습니다. 같은 입으로 한쪽에서는 시민을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산서에서는 그 시민을 받쳐줄 버팀대를 지웠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사고 이후 서울시의 설명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정도였다가 순차적으로 절단했다고 했다가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는 해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말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고 자꾸 달라진다는 건 그 자체로 짚어야 할 신호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가 어느 라인을 타고 올라갔는지, 보고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 이 과정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에 바닥에 흐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서 눈앞에 보이는 성과부터 만들어낸다. 거기에 치중했던 거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한쪽에서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관건 선거다라는 반발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소문 고가 철거 사고를 조사하는 게 왜 선거 개입입니까? 세 사람이 숨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게 대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 질문을 누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던지는지부터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진상 규명이 늦어지면 누가 가장 안전해지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의심해 볼 지점도 있습니다. 단차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멈추지 않은 그 판단의 배경에 혹시 이게 알려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선거를 위해 진실을 미룬 건 과연 어느 쪽이었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진상 규명을 막아야 이득을 보는 쪽과 진상 규명으로 잃을 게 없는 쪽. 둘 중 어느 쪽이 지금 선거 개입을 외치고 있는지 그 그림만 봐도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상 규명을 선거 개입이라고 부르는 순간 자신이 그 진상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자백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 사람이 숨진 이 사고의 진상 규명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펄쩍 뛰는 그 목소리들이 정작 우리 사회가 함께 밝혀야 할 다른 중대한 사안들 앞에서는 어떤 온도였는지, 같은 잣대가 어떤 사안에는 이렇게 뜨겁게 적용되고 어떤 사안에는 왜 그렇게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 그 온도 차이만 나란히 놓고 봐도 지금 이 반발의 진짜 성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사고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말은 예측하지 못한 일에 쓰는 말이에요. 버팀대를 발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방지망 예산을 깎기로 결정한 순간, 크레인 없이 가절단을 택한 순간, 그 결과는 이미 예산서 위에 설계 도면 위에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산서에 이미 적혀 있던 결과였습니다. 비용을 아낀 게 아니라 위험을 산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이번 일이 딱 그랬어요. 도면은 완벽했고 보고서의 문장도 정확했습니다. 다만 그 아래를 받치고 있어야 할 것들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이게 한 번의 불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역 GTX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무늬가 보입니다. 빨리, 싸게, 성과부터. 특히 이 사건들이 더 심각한 건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공공공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여기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서는 그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늘 작동해요. 다리 하나를 안전하게 그러나 천천히 철거하는 것보다 빠르게 끝내서 내가 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쪽이 정치적으로는 더 이득이 됩니다. 안전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티가 안 나요. 반대로 비용 절감과 빠른 준공은 숫자로 바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늘 가장 먼저 깎이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일은 그 구조가 가장 참혹한 형태로 터져나온 사례인 겁니다. 여기에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철거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공사였는데도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업체를 정했다는 의혹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위험한 구간에는 132억 원짜리 긴급 용역이 따로 발주됐는데 그게 6일 만에 결정됐고 선정된 업체는 도급 순위 전국 83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6일 만에 결정해서 이름난 주요 업체들은 다 밀려나고 도급 순위 전국 83위 그것도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구간을 가장 급하게 가장 뜻밖의 업체에게 맡긴 셈이에요. 긴급한 공사였던 건 맞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이미 낮은 등급을 받아 빨리 해체돼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빨리 해야 한다는 것과 누가 할지를 6일 만에 정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 시공할 수 있도록 그 결정만큼은 시간을 두고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뭔가 유착은 없었는지 그런 의혹까지도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오늘 서울시와 시공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바로 이 지점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판이 무너진 건 마침 그 아래로 열차가 지나가지 않던 순간이었어요. 만약 1분만 어긋나서 열차가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규모의 참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 분의 희생도 참담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더 큰 비극을 비껴간 거였어요. 그런데도 위험을 확인한 그 시간에 열차 운행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대목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미리 막았으면 적은 돈으로 끝났을 일을 끝까지 아끼다가 결국 사람의 목숨으로 갚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 도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소문 고가였지만 같은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일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지나다니는 그 다리, 그 고가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너지기 1분 전까지 왜 그 아래로 열차가 지나다녔느냐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 보니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29mm 처짐을 확인하고도 누가 다시 들어가라고 결정했느냐. 그 위험을 알고도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느냐. 4,730여만 원 낙하물 방지망 하나 깎은 그 돈과 세 사람의 목숨을 나란히 놓아보세요. 그리고 안전자재는 발주조차 하지 않았던 그 현장과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6일 만에 업체를 정한 그 속도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무엇이 진짜 급했는지, 무엇을 진짜 아꼈는지 그 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은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위험을 결정한 사람과 그 위험을 끝내 몸으로 감당한 사람이 서로 달랐다는 것. 이 사건의 가장 아픈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의 압수수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29mm 단차를 알고도 재진입을 결정한 그 라인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시공사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그 위로 더 이어지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수사가 또렷이 밝혀야 할 건 결국 세 가지로 모입니다. 29mm 단차를 인지하고도 다시 들어가라고 한 결정이 어느 선에서 내려졌는지, 서울시가 공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속도를 독촉했는지, 그리고 설계도면과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이 세 가지만 분명해져도
그동안 자꾸 바뀌던 해명들 사이로 책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진상규명이 이 선거 개입이라는 말 한마디에 흐려지고 만다면 책임은 또 흐려지고 그러면 같은 일은 또 반복됩니다. 안전보다 돈을 앞세우는 그 관행은 책임을 묻지 않을 때마다 더 단단해지니까요.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말. 이번만큼은 구호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조가 더 많은 분들께 가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지켜보는 눈이 많아질수록 흐려지기는 그만큼 어려워지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